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실기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죠. 예. 오늘은 2007년 사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실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먼저 2007년 사회 데이터베이스 실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본 이론은 매핑 룰입니다. 매핑 룰. 이게 기본 핵심이죠. 이 매핑 룰이 뭐냐면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얻어진 ER 다이어그램.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ER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것은 관계, 개념적, 이게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나왔을 때 개념 부분에서 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겠죠. 맞죠? 논리에서는 이걸 그 정규화 과정 거치는 거고, 그 물리 할 때 여기서 역정규화 거쳐서 실제적으로 테이블이 완전히 그 물리적으로 만드는 테이블 형식이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매핑 룰이라는 게 뭐냐면 ER 관계, ER 다이어그램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입각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변환하는 과정이죠. 밑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있거든요. 이 변환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사원 테이블을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잖아요. 사원을. 그럼 이게 속성들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거죠. 사원. 맞죠? 그래서 사원 이렇게 테이블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기본 키가 사원 번호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맞추는 게 매핑 룰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핑 룰이지만 이름이 물리적 공간에서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뭐 10바이트, 주소는 30바이트, 성별은 2바이트, 입사일은 10바이트,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설계가 안 돼 있고 그냥 ER 다이어그램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구조 형태로 바꾸는 거, 이게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핑 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 이런 게 있다.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교수하고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교수 한 명은 학생 한 명을 지도한다. 이런 관계잖아요. 이걸 보면 알겠어. 우리가 이걸 보면 알잖아. ER 다이어그램 보면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들어간다. 교수 한 명이 학생 2명을 가르칠 수 없다.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테이블 형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지도라는 이 관계를 어떻게 테이블로 변화시킬 것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걸 하는 게 매핑 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매핑 룰이 기본적으로 그 엔티티는 테이블로 가는 거고, 자, 엔티티는 사원이란 테이블로 가는 거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형태로 엔티티는 사원 테이블로 가는 거고, 속성은 컬럼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컬럼으로, 속성들이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고, 식별자는 이 사원 번호 PK 있잖아요. PK. 이는 기본 키로 들어가는 거죠. 폴링 키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포린 키로 들어가는 거죠. 포린 키로. 맞죠? 식별자. 이 식별자는 포린 키로 들어가고, 관계는 웨리 키로 들어가죠. 웨리 키가 뭐예요? 포린 키. 포린 키. 이런 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관계는 포린 키로 들어가는 거죠. 관계. 지도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건 교수 테이블이든 학생 테이블이든 둘 중에 한 군데 이 지도라는 게 포린 키로 들어가는 거죠. 지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지도라는 관계가 포린 키로 들어가는데, 포린 키로 들어갈 때, 이게 학생의 프라이머리 키가 학번인데, 이 학번이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학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교수한테는 웨르키가 되는 거죠. 웨르키가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의 주키,
교수의 주키, 프라이머리 키, 이 학각 이런 것들 말고 의미 있는 주키 교수 번호가 아니면 학생의 여기에 딸려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교수 번호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포린키가 되는 거죠. 포린. 이러면서 지도라는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학번의 주키가 교수의 외래키로 오든지 아니면 그 교수의 교수 번호가 학생의 외래키로 오든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또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매핑 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엔티티는 테이블로, 이런 속성들은 컬럼으로, 그리고 식별자는 기본키로, 관계는 외래키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 아시겠죠? 엔티티는 테이블로, 아시겠죠? 속성은 컬럼으로, 식별자는 기본키로, 관계는 외래키로. 제일 중요한 게 외래키죠.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1 관계 매핑이 ER 다이어그램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계에서는 각 개체의 기본키가 다른 개체의 외래키로 등록됨으로써 두 개체 간의,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기본키가, 한 테이블의 기본키가 다른 테이블의 외래키로 가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외래키가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죠. 외래키가. 이 외래키가 두 테이블, 세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는 거죠. 외래키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한 테이블의 주키가 다른 키의 외래키로 가는 거죠. 주키가 가는 거지 보통 키, 아무 키나 가는 게 아니죠. 맞죠? 주키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교수, 학생 매핑. 교수 한 명에 학생 한 명이 할당되는 경우, 이때 이게 이 ER 다이어그램이 또 이제 웨이팅 그랬지. 자, 그러면 그냥 쓰지 않고 이 ER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죠. 그럼 하나의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테이블이 있고, 교수 테이블의 속성이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수 번호, 학과, 그 다음에 식별자가 이제 포린키, 기본키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아시겠죠? 학생 테이블입니다. 이 학생 테이블도 기본적으로 학번, 이름, 학년이 들어가고, 학번에 이게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포린키가 되는 거죠. 이게 빠졌는데 학번이 이제 P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는 학생 한 명을 지도한다. 이 관계는 포린키로 들어가야 돼요. 포린키로. 그래서 1:1 관계에서는 포린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수의 주키가 여기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포린키로 FK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생의 주키, 학번이 여기에 교수의 학번이 포린키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두 개의 관계가, 지도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1:1 관계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학생의 교수를 준 거예요. 맞죠? 교수를. 이쪽을 학생이 가져간 거죠. 맞죠? 그러면 0301 박지연이라는 학생은 0301의 교수는 1번이에요. 그러면 0301의 교수가 2번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1:1 관계잖아. 이게 학번이 주키잖아요. 학번이. 0301이 두 번 나오면 안 돼요. 0301은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 말은 학생 한 명당 교수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관계가? 중복될 수 없는 거죠. 0301이 또 나올 수 없는 거죠. 또 나오면 학생 여러 명이 교수 한 명을 그 가르침을 받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1:1 관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1:1 관계를 편하게 바꾸는 방법이 방금 말했듯이
가장 간단한 게 이거라는 거죠. 교수의 포린키가 학생의 외키로 와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1대1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0301에 다른 교수 번호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B, DBMS가 막아버리는 거죠.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아니면 학생의 주키인 학번이 이쪽으로 들어오든지, 학번이 포린키로, 교수 포린키로. 아시겠죠? 이게 방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교수한테 학번이 들어온 거죠. 학번이. 여기 학생의 주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교수 한 명은 학생 한 명을 가르쳐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수는 지금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 3명 중에 한 명도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교수 한 명, 학생 한 명을 가르쳐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포린키는 널이 올 수 있는 거죠. 포린키는 널이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주키,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널이 오면 안 돼요. 난널이어야 되고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렇지만 학번은 포린키는 널이 돼도 돼요. 값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1대 N 관계. 개체맵핑. 1대 N에서는 1의 기본 키를 N의 L의 키로 등록하는 게 기본 디폴트예요. 아시겠죠? 1대1 관계. 교수-학생 관계. 한 명의 교수에 여러 명의 학생이 할당되는 경우. 이 경우죠. 1대1 관계. 원래 이게 이제 맞는 강의죠. 교수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때는 지도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교수 한 명에 있는 교수 번호가 여기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포린키로. 자, 그렇게 돼버리면 교수 한 명이 이게 1번이라는 교수 한 명이 2명을 가르치게 돼 있죠. 이때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괜찮게 되는 거죠. 0301 교수번호 1번, 교수번호 1번 해서 교수 한 명이 여러 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죠? 교수 한 명이. 맞잖아요. 중복되지 않았잖아요. 학번이 중복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교수 한 명이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시겠죠? 이게 1대1에 만들 때 규칙이에요. 1인의 주키가 n인 경우에 포린키로 들어가면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렇게. 맵핑 룰. 그 다음에 n 대 m인 관계가 있잖아요. m. 원래 이렇게 쓰죠. n 대 m인 관계. 교수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의 그 엔티티를 다시 만들죠. 테이블을 다시 만들죠. 그때 학번 이것은 주키가 포린키 이거 교수 번호잖아요. 이게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복합 키가 되는 거죠. 복합 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이거하고 이거 관계가 1대 n의 관계를 만들고 이거 이제 1대 m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n 대 m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n 대 m 관계죠. 교수 여러 명이 학생 여러 명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수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교수가 여러 개 생기면서 여러 개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도 여러 명의 교수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교수가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의 학생이 또 여러 명의 교수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한 명의 학생이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교수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맞잖아요? 그거 n 대 m의 관계예요. 이게 그때는
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탭을 하나 더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교수의 주키, 교수 번호하고 학생의 주키인 학번, 이 두 개가 복합키가 되는 거죠. 복합키가. 이 두 개의 키가 기본키가 되는 거죠. 이래서 얘하고 얘의 관계를 1대 n의 관계 또는 1대 m의 관계로 만들어서 이 테이블이 교차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교차 테이블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n 대 m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1대 n, 1대 m의 관계를 만들어서 n 대 m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야 될 곳에 그게 n 대 m의 관계 예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실기 문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다가 얘가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바꿔주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던 것을 한번 융합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이제까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스크롤 할 때 속도가 좀 버벅거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한번 깔끔하게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 적어놨네. 매핑 룰 기억하세요? 매핑 룰 쉽잖아요. 매핑 룰. 자, 이제 풀어보죠. 2007년 사회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가칭, 백제, 무역, 진흥봉란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걸쳐 영향력을 마련한 백제 문화를 복원, 특히 백제 시대의 무역 개념을 현대 국제무역에 접목, 부흥시키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설립한 가상기관이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최근 농가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자동화 및 이를 통한 해외 수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다. 쓸데없는 얘기죠. 기아가 속한 주 계획 데이터 시스템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고 사업이 본격 진행이 되었다. 기아는 산업 품질 보증팀 일원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품질 점검을 하게 되었다. 쓸데없는 얘기죠. 여기까지. 자, 이제 가로친 부분부터 이제 가는 거죠.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적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을 매핑 룰이라고 한다. 단순 엔티티는 테이블을 만들고 속성은 칼럼으로, 식별자는 기본키로, 관계의 데이터는 관계는 뭐예요? 관계의 데이터는 포린키, 외래키 또는 영어로 되어 있으면 포린키 이렇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제가 답은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즉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도출된 엔티티를 ER에서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에서 도출된 엔티티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매핑 룰을 이용해서 관계 스키마로 변환시킨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매핑 룰이 어느 시점에 하는지를 나오는 거잖아요. 개념적 맞죠? 적이 나오고 논리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3개가 있잖아요. 개념적은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매핑 룰은 언제 만든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도출된 엔티티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여기서 뭘 한다? 매핑 룰을 한다. 매핑 줄여서 할게. MR을 한다. MR을 한다. 어디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MR을 한다. 물리적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물리적 공간에 차지하는 바이트 크기까지도 명시해서 이제 만드는 게 물리적에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 대충 만드는 게 매핑 룰이 하는 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다. 아시겠죠? 기하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논리적이에요. 매핑 룰,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에 대한 품질 점검. 그러니까 매핑 룰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검토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했는데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에 대한 품질 점검을 하기 위해 우선 ERD를 통해 물리적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음에 회원 정보와 관련된 ERD는 I 형식으로 그려질 거다. 자, 이게 그거예요. 사용자 정보 엔티티가 있고 개소 정보 엔티티가 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개소명, 뭐 주소 이렇게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I 표현법으로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I 표현법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I 형식으로 그려진 거다. ERD는 I 형식으로 그려진 거다. 자, 여기서 보면 사용자 정보 엔티티가 있고 개소 정보 엔티티가 있는데 이게 1대 N이고 1대 M이 N대 M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명의 개소를 사용자가 여러 명의 개소. 제가 개소를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뭐 사무소, 뭐 이런 사무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N 대 M의 관계니까.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고, 여러 명의 사무소, 한 개의 사무소 안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복잡한 관계죠. 1대 N 대 M의 관계인데, 이 N 대 M의 관계는 표현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용자 개소 관계를 릴레이션, 그러니까 엔티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자 아이디 포린키 얘하고 얘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개소 아이디 얘를 하나 가져와서 이 두 개의 복합키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NDM의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것까지 맞았는데 이제 이걸 살펴보니까 ER 다이어그램을 I 형식으로 표현한 ER 다이어그램을 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자, 문제가 있다. 한번 보시죠. 기하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인 엔티티 구조를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무슨 엔티티와 개소 정보 엔티티는 N 대 M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하고 아까 말했지만 사용자 정보, 제가 적어드릴게요. 사용자 정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개소 정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사용자 개소 정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용자 개소 관계가 있고 사용자 정보, 개소 정보, 사용자 개소 관계, 개소 관계네. 다시 적어볼게요. 지우고 개소 관계,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1대 N의 관계, 1대 M의 관계인 두 개의 관계는 N 대 M의 관계를 이렇게 해결한 거죠. 우선 3엔티티와 개소 정보 엔티티는 N 대 M 관계는 사용자 정보잖아요. 사용자 정보. 이건 그냥 말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사용자 정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라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기본적인 뭐 매핑 룰을 모르든 아니면 N 대 N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잘만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면 사용자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용자 정보 엔티티와 개소 정보 엔티티는 N 대 N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는 교차 엔티티 이게
교차 엔티티거든요. N 대 M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엔티티, 만든 테이블, 교차 엔티티. 교차 테이블이죠. 교차 테이블. 두 개 교차한데 교차 테이블. 그게 뭐예요? 교차 엔티티가 뭐예요? 사용자 계속 관계.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3, 4번은 맞출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문제죠. 지식이 없어도 여기 안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거죠. 교차 엔티티를 사용하여 연결을 주고 있으나 사용자 정보에 사용자 구분 코드라는 속성이 추가되어 사용자 구분 코드라는 속성이 추가되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 권리를 해줄 수 있도록 강구해 줌으로 인해 하나의 개수에 해당하는 동일 사용자가 1 이상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제가 위에 가서 다시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이 포링키로 지정된 사용자 구분 코드를 걸고 넣어보신 거예요. 사용자 구분 코드를. 그래서 사용자 한 명이 개소 한 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개소 아이디 이렇게 한 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 없었다면 사용자 한 명이 개소 아이디 한 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정보에는 사용자 아이디가 같은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는 개소 아이디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규칙이 있었어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그래서 한 명의 사용자는 한 명의 사무실만 가지게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용자 구분 코드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합키가 된 거죠. 복합키가. 맞죠?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와 개소 아이디를 봤을 때 이 하나만 있었을 때는 1대1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설계자는. 근데 이게 복합키가 들어가면서 사용자 구분 코드가 들어갔어요. 사용자 구분 코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의 관계는 N-1이 되는 거죠. 복합키니까. 두 개니까. 두 개니까. 맞잖아요. 이게 1이고 사용자 구분 코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1, 2, 3이면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소 아이디가 하나의 사용자가 개소 아이디를 3개까지, 4개까지 이 사용자 구분 코드가 그 값이 어떻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건지 다른 걸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개수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설계자는 그걸 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영업 형태를 모르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단지 이들이 원했던 건 이거였던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한 명의 사용자가 그 사무소 아이디는 한 명의 사용자는 한 명의 사무실만 가져야 되는데 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구분 코드 속성이 추가되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 권리를 해줄 수 있도록 강구해 줌으로 인해 추가를 시켜서 사용자 구분 코드 속성이 추가를 줌으로써 하나의 개수에 해당하는 동일 사용자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3은 뭐예요? 사용자 정보 엔티티에선 사용 여부 속성을 사용하여 탈퇴자의 정보도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건 다른 문제예요. 탈퇴자의 정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탈퇴자의 주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계속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 가서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용 여부. 이 사용 여부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뭐 Y면 이 사용자는 계속 사용하는 거고 N이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정보면 삭제를 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삭제를 해줘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그것도 어떤 사용자의 중요 데이터, 민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삭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사용 여부를 사용자 정보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 여부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이 사용 여부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민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게 링크 시켜줘서 만약 사용 여부가 n이면 이 테이블들을 지워줘야 돼요. 근데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사용 여부하고 이런 중요 민감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여부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삭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건 삭제를 못해요. 삭제해버리면 뭐 개소 정보, 필요한 것 정보들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삭제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정보 엔티티에서 사용 여부 속성을 사용하여 탈퇴자의 정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탈퇴자의 중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계속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보 엔티티와 개소 정보 엔티티의 주소 속성이 데이터의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속성명으로 지정되는 등, 주소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주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여기도 주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용자 사전 딕셔너리 사전에 있는데, 근데 의미는 주소가 맞는데 뜻은 틀리다는 거죠. 얘는 사용자가 살고 있는 주소고 얘는 사무소의 주소라는 거죠. 이걸 그냥 거론한 거예요. 정말 민감하게 따진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보 엔티티의 개소 정보 엔티티의 주소 속성이 데이터의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속성명으로 지정되는 등 동음 이의어 발생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다. 또한 사용자 구분 엔티티에서 사용 여부 속성을 부여하여 사용자 구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되지 않고 사용자까지 관리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아까 방금 문제가 되었던 사용자 구분 코드, 사용자 구분 코드 있죠? 이 두 개의 관계는 1대 n의 관계죠. 이 부분, 사용자 구분 코드의 사용 여부, 지금 여기서는 없는데 이게 사용 여부라는 게 그 속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속성이. 그러니까 사용자 구분 엔티티에서 사용자 구분 엔티티에서 사용 여부 속성을 부여하여 사용자 구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되지 않고, 사용 여부가 두 군데 있었죠. 사용자 정보. 자, 다시 한번 정보하죠. 개소 정보, 사용자 개소 관계라는 교차에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사용자 구분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 사용 여부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사용 여부라는 똑같은 게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선 사용 여부 써요. 근데 문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중요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용 여부와 사용자의 중요 정보를 따로 분리하라는 거고, 여기서는 사용자 구분에서도 사용 여부를 쓰는데 사용자 구분을 하고 있으나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사용하지 않는 사용 여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삭제하라는 거죠. 따라서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 기억하시죠? 사용자 정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 정보 엔티티, 그 다음에 뭐죠? 개소
정보, 이 두 개를 연결한 교차 엔티티, 사용자 계속관계 엔티티,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사용자 구분, 이렇게 있었죠, 관계가. 네. 따라서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엔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무슨 속성을 제거하고, 사용자별 접근 권한, 사용자 구분을 통해서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관리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제거하려고 한 거죠. 이 부분, 사용자 구분 코드, 이거 삭제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명의 개소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개소를, 사무소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를 삭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구분 코드, 어디에서? 사용자 정보에 사용자 구분 코드를 있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로. 그걸 삭제하고 속성을 제거하고, 사용별 접근 권한은 별도 엔티티를 생성하여 권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죄송합니다.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탈퇴자 정보는 탈퇴자 정보 엔티티를 별도로 생성하여 공개해도 상관없는 회원 정보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 엔티티에서 사용 여부 속성을 삭제하고, 사용자별 권한관리 엔티티와 관리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용자별 권한관리를 사용자 정보 엔티티에서 분리하여 별도 엔티티를 생성하고, 사용자 정보, 사용자 구분 엔티티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렵죠? 하기사 지금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보시면 여기 있는데 1번 답이 매핑 룰이고 2번 답이 외래키, 관계 데이터는 외래키로, 사용자 정보, 사용자 개소관계, 사용자 구분 코드,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